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최근 정상혁 보훈군수가 공개석상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에 나섰는데 정작 정 군수는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울산에서 열린 보훈군 이장단 협의회 워크숍입니다. 정상혁 보훈군수가 일본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다 한국은 일본에게 5억 불을 받아 성장했다는 발언을 합니다. 새끼 밥도 못 먹고 산업시설 아무것도 없고 구미공단, 울산, 포항 산업단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또 위안부에 대해서도 일본 국적 지인의 말을 빌어 한국인만 유독 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중국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동남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무슨 배상 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수의 역사 인식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선열들에 대한 모욕 행위임을 밝히며 보훈 군민과 충북 도민들의 양심으로 퇴진을 요구한다. 정상혁 군수의 무지하고 참담한 과거사 발언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인격살인이며 하지만 정상혁 군수는 오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사 주필과 대학 교수 등의 말을 인용해 아베를 규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잘못 해석된 것이라는 겁니다. 인정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일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한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 군수의 일본 옹호 발언에 대한 비난 여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 경기장을 밝혀줄 성화가 채화됐습니다. 충북 전역을 돌며 대회를 알리고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개막을 앞둔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를 천신께 고하고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우아한 군무를 선보인 칠선녀들이 대회장을 밝힐 성화를 채화합니다. 2016년 1회 대회 이후 3년 만에 성화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무예계 원로인 강영원 씨와 무예꿈나무 조은 양이 첫 공송주자로 나섰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무예 마스터가 세계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회가 되도록 축원을 하겠습니다. 도청에 들른 성화는 직원들의 박수갈채 속에 본격적인 공송길에 올랐습니다. 환송식을 마친 성화는 충북 도청을 출발해 도내 11개씩은 순회에 돌입했습니다. 도청에서 청주시청까지 1km 구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주자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성화는 이틀 동안 도내 전역을 누빈 뒤 충주 천등산에서 채화한 성화와 대회가 열리는 충주에서 합파될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회 개막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종합 무예 경기대회로서 무예로 세계가 하나 되는 화합과 축제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무예를 통해서 세계 평화, 인류 번영, 인류 행복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는 30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계속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아침 저녁으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그래도 낮 기온은 3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가 벌들에게는 최적의 상황이다 보니 119 구조대는 사람 구하는 일보다 벌과의 사투가 주된 업무라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의 한 폐차장입니다. 쌓여있는 고철 사이에 벌집이 눈에 띕니다.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독하기로 소문난 야생 말벌입니다. 출동한 구조대원이 온몸을 감싸는 보호복을 입은 채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수거한 벌집은 웬만한 수박만 합니다. 움직이길래 일을 못하니까 바로 신고했죠, 그때. 예. 그래 바로 오셔서 해체해 주신 거예요. 일선 소방서의 경우 하루 평균 10건, 많게는 15건의 벌집 제거 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1년 전체 신고 건수의 40%가량이 8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는 데다가
8월에서 9월은 산란기여서 개체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겁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공격성도 강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의 서열 시에는 비누와 물로 씻거나 얼음찜질 등 응급처치로 실시하시고 병원으로 바로 이동하시거나 119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흰색이나 밝은 옷을 입고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혁신 여건과 정주 환경을 갖추게 한 미래형 도시. 짐작하시듯이 혁신도시를 말하는데요.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시작된 지 무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반쪽의 성과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 파출소 인근의 무료 주차장. 주차장 대부분을 대형 버스들이 차지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주중 5일 실어 나르는 전세 버스들입니다. 버스 앞 유리창에는 사당과 잠실 등 저녁이면 돌아갈 목적지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가족 이주율은 21.9%,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가운데 단연 꼴찌입니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은 사람들이 증발한 SF 영화 속 버려진 도시와 같습니다. 휴일에는 거의 휴일하는 데가 많죠. 휴업하는 데가. 우리 혁신도시 내 가게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식사할 데가 거의 없어요. 지리적 이점이 되레 독이 된 셈입니다. 실제로 충북 혁신도시에서 서울 광화문까지의 직선 거리는 고작 80km, 도로 거리도 100km 남짓에 불과합니다. 지금 같아선 충북 혁신도시의 성숙은 멀고도 멀어 보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충북 혁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혁신도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고요. 혁신도시의 미래는 온전히 정주 여건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주 여건은 정치적인 선언과 수사만으로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경제 위기를 겪었던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상태로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8월 중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한 달 전보다 5.6% 하락한 90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도내 시지역 400가구가 조사 대상으로 과거 15년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삼습니다. 올해 충북 지역 체불 임금이 2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임금 체불 진정을 낸 근로자는 5,588명, 체불액은 2,100여 개 사업장에 25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운영해 추석 전 정산을 집중 지도할 방침입니다. 네, 여러분 웰케어라는 용어 들어보셨는지요? 웰케어는 건강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용어를 모두 포괄하는 가장 최신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을 듯한데 전문가들이 오송에서 그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웰케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컨퍼런스. 올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컨퍼런스에는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체 영상 데이터 장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 12초만 서 있으면 360도 회전하며 1도에 한 장씩 360장의 사진이 찍힙니다. 3D 이미지로도 구현되는데 의료와 보안,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The chief special effects engineer for James Cameron, responsible for Avatar, Jungle Book, other movies like Apollo 13, is the engineer who designed this device that you see today. 오송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이유는 충북이 웰케어 산업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제천의 한방, 괴산의 유기농, 청주의 바이오 헬스 등 충북은 그 자체가 웰케어라는 겁니다. 충북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웰케어 산업은 천연의 충북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고 웰케어 산업이 가장 잘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융합을 통해서 가치를 찾아주는 인공지능이 필수인 것이죠. 현재 오송 웰케어는 관심 있는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결성해 추진하는 단계로 여기에 자치단체가 힘을 보탠다면 오송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직지의 고장을 자부하고 있는 청주시에서는 해마다 직지 소설 문학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대상 상금만 2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공모 주제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 이제는 그 벽을 허물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상하고 있는 직지소설 문학상 대상의 상금은 2천만 원입니다. 국내 굴지의 문학상과 비교해봐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직지소설 문학상은 응모 기준에 제약이 있습니다. 직지, 청주가 소재로 담겨야 하고 범위를 넓혀도 인쇄문화, 한글 문자의 발전 등을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수상자까지는 이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청주시가 대상작 선정 이유를 담은 보도자료를 냈는데 금속활자 직지가 만들어질 당시에 시대상을 나열한 기존 응모작과 차별성이 있고 소재가 공모유관과 거리가 있지만 한글 문자의 발전을 다룬 소설로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전반적인 응모작 수준의 저하, 응모작품 수의 감소 등에 대한 고민을 우회적으로 고백한 셈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직지소설문학상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지뿐만 아니라 또는 지식정보를 다룬 소설들이 나와서 좀 더 베스트셀러들이 더 나올 수 있는. 실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된 대다수 문학상은 응모 분야를 빼고는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직지소설 문학상을 국내 최고 수준의 문학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친환경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과 개별 소득세 면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국회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과 개별 소비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개별 소비세 면제는 5년, 노후 경유차 교체에 따른 개별 소비세 감면은 1년 연장됩니다. 2019 영동 포도축제가 오늘부터 영동체육관 일원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엔 포도 따기 체험과 포도 밟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최상품 포도를 시중가보다 최대 2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 13번째 공공도서관인 청주 금빛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청주 금천동에 위치한 금빛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됐습니다. 청주시는 이 도서관에 VR 체험시설과 VOD 서비스, 전자책 열람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판사 출신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마지막 법률 분석을 진행합니다. 지난 19일 충북지방경찰청이 외부 법률 자문을 맡긴 데 이어 이번 자문은 본청이 직접 진행하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충주에서는 국제무예액션 영화제 개막식이 오후 6시 세계무술공원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6회 의림지동 힐링음악회가 오후 6시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있습니다. 괴산에서는 2019 괴산 고추축제 개막식이 오후 6시 30분 군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9도,
충주 28도 등 26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